여러분, 혹시 밥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을 때 딱 이런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김실의 경제 전문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론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처음 듣고 딱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 아이디어가 대체 어떻게 노벨상의 영예를 안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 세 분이 올해의 주인공들입니다. 조엘 모키르, 필리프 아기용, 그리고 피터 하윗 교수죠. 공식적인 수상 이유는 장기 경제 성장의 엔진을 규명한 공로인데요. 좀 딱딱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한 문장 뒤에는요, 경제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가장 큰 숙제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야말로 혁명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분들의 업적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들의 연구가 그냥 당연한 소리가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지금처럼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낸 열쇠였는지, 그 비밀은 바로 이들의 두 가지 핵심 기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금 분배 비율이에요. 보통 공동수상이면 똑같이 나누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조엘 모큐르 교수가 혼자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이들의 업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키르 교수는 경제성장이라는 자동차 경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경기장과 규칙을 만든 사람이고요. 아기용과 하윗 교수는 그 경주에서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게 하는 엔진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먼저 상금의 절반을 받은 조엘 모키르 교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성장을 이야기하려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주 길고 긴 정차의 시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인류 역사의 99.9%,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은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 사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살다가 가는 게 당연했죠. 삶의 수준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경제성장이라는 거요.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아주 최근에 일어난 지극히 이상하고 특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 엄청난 예외였다는 거죠. 그럼 대체 뭐가 달랐길래 이 수만 년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키르 교수가 찾아낸 답은 바로 노하우와 노아이의 만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우연히 더 좋은 쟁기를 만드는 법, 이게 노하우라면요. 노아이는 흙의 성분은 어떻고 어떤 금속이 왜 더 단단한지 그 근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 즉 과학적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혁신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혁신을 낳는 그런 폭발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속적인 성장의 진짜 연료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이 시작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무대 위에서 도대체 어떤 엔진이 계속해서 성장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봐야겠죠? 이게 바로 아기용과 하윗 교수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창조적 파괴라는 사실은 꽤 오래된 개념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창조적 파괴.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경제학자 슌페터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전까지는요, 이게 그냥 자본주의는 참 역동적이야 하고 멋지게 표현하는 문학적인 수사에 가까웠어요. 아기용과 하윗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멋진 말을 수학 공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감으로만 알던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들의 연구가 얼마나 판을 뒤집어 놓은 건지 한눈에 보입니다. 옛날 이론에서는요, 기술 발전은 그냥 원인 모를 무언가였어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처럼 경제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악영과 하빗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기술 발전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들이 돈을 더 벌려고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딱 증명해낸 겁니다. 드디어 그 블랙박스를 열어젖힌 거죠. 그리고 이 블랙박스를 열어봤더니 더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역U자 모양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경쟁이 빡셀수록 혁신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경쟁이 아예 없으면 뭐하러 힘들게 혁신하겠어요. 혼자 다 해먹는데. 반대로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서 다들 죽기 직전이면 혁신에 투자할 돈도 여력도 없는 거죠. 결국 가장 혁신이 활발한 건 바로 그 적절한 수준의 경쟁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정부 정책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지침이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창조적 파괴라는 이름, 창조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파괴가 있습니다. 이 눈부신 성장의 엔진에는요, 반드시 어둡고 고통스러운 면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의 산업,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AI를 보면서 느끼는 불안감? 바로 그거죠. 당장 내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동네 공장이 문을 닫는데 혁신 만세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타면이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이 파괴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잘 보듬어주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잘 돌아가던 성장의 엔진도 어느 순간 멈춰버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의 연구는 정말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길 잃은 아인슈타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아인슈타인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수많은 천재들이 바로 그런 사회적 장벽 때문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결국 혁신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 그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것처럼 당연해 보였던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는 걸까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들의 연구는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식의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류가 어떻게 그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성장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 역사적인 무대를 설명해주고 이게 모키르 교수의 역할이고요. 그 무대 위에서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엔진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규명해낸 이게 바로 아기형과 하윗의 역할이죠. 최초의 완성된 이론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와 번영, 그 거대한 시스템의 사용 설명서를 드디어 완성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용 설명서는요, 과거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인공지능, AI가 몰고 올 이 거대한 창조적 파괴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파괴의 고통을 어떻게 줄이고 창조의 혜택은 어떻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들의 연구를 그저 당연한 소리로 넘기지 않고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